근데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깜깜이로 진행하지 못하고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고 향후 이득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만큼 이득 될 거야, 그냥 해봐, 이렇게 많이 했죠. 이제는 안 됩니다.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는 그렇게 과장 광고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업무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 준비를 갖춰갔던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사업 고지 의무가 4번에 걸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정비구역 결정 고시할 때, 여러분들 책자 받으셨을 때 우리 동네의 전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 정도 비용과 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고지해 드렸어요. 물론 계략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 설립 때 또 한 번 해야 되고 분양 신청서 해야 되고 관리처분 때 여러분들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고지 의무 관련해서도 무작정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업비 고지를 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처럼 이제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이 정비구역 단계에 있어서는 탁상 감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두 번째 조합 설립할 때도 또 한 번 탁상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역에 있는 혹시 있을 국공유지된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시행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아직 여러분 집 평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나면 관리처분 인가가 된 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을 얼마에 팔까, 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분들을 위한 보상 평가를 하게 되죠. 끝으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좀 절감할 목적으로 법인세 산정 기준인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평가에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전자산 평가죠. 내 집 평가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평가사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집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법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자는 공인 국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가끔 보면 조합장님한테서 항의를 해요. 내 집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조합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평가사가 진행합니다. 방법은 토지 건물 동시 평가를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의 목적이죠. 도시미주환경정비법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우리 동네의 재산 가치가 이만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인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더니 이득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럼 이 늘어난 부분, 이거 나눠주래요.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키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나눠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3,90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을 건물 효용주세에 맞는 감정평가를 다 한 후에 발생된 이득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율로 나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득금을 나누기 위한 근거로서, 또 분담금 분배의 근거로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다 잘 되었다고 또 인정하지 못할 수 있죠.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법타당한 경우에 수용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전자산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이더라. 이것만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 많은 조합들이 이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막연하게 이득이 아니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저렴한 분양가를 분양 처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하게 되죠. 엊그저께 수원시 8달 19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제 우리도 지금 그런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보여져요. 그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분양가 대비 저렴한 분양을 하게 된다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는 로얄층 우선 분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할 때, 처분 총회를 하게 될 때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분양을 할까, 어느 부분의 조합원들을 우선 배정을 할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로얄층 우선 부상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향후 시공자를 선정할 때 보면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특혜 품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통상 부동산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분양분을 상품으로 갖기를 많이 원하시죠. 갖고 계세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반타작 정도 되죠. 또 있습니다. 개발 이득금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분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것을 분양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되죠. 이제 이런 것 말고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이득은 더 많이 있죠. 우선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물가 상승 그래프입니다.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 대비 부동산 가격은 일반 물가보다 더 많이 상승하죠. 요즘 월급쟁이들 집 못 사겠다고 포기 선언했죠. 이게 14년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대비 부동산 가격이 더 훨씬 멀리 뛰고 빨리 뜁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득이 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정비구역 결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분양가격 얼마일 것이다라고 주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격 아닙니다. 또 조합 설립이 될 때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이 가격도 아닙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여러분들 평가를 하실 텐데 P3도 여러분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 처분 때 여러분에게 고지해 드리는 가격,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 가격을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어디일까요? 준공 후 가격 P5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 색깔 부분, 이 부분이 이 사업을 마치고 조합원들에게 배분되는 총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한 꺽대 그래프라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정비구역 결정 고시가 될 때쯤, 지금 우리 동네에도 엊그저께도 부동산 몇 군데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봤더니 물건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비구역이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뀝니다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인가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이에 마디게 변화가 없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이 사업인가란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 관련해서 모든 위험성은 없어졌다, 그 표현이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비 사업을 할 때 모든 지역에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보통 얼마나 오를까요? 서울과 비교를 해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사업시행 인가 당시 대비 입주할 때 2.5배 올라갑니다. 여기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도 30평형대가 18억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설마 확인해 봤어요. 맞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2.5배입니다. 부산도 2.5배입니다. 여러분도 2.5배예요. 이런 사업 이득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이 그래프상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집 가치가 있다면 집을 지었으니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분양가가 됩니다. 그런데 개발 이득금이 더해져서 일반 분양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입주할 때는 시세 차익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입주 거래 가격은 맨 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격은 신축급 분담금까지가 여러분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신축 후 분담금이 발생되는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보다 크다, 투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 재산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다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투기하라는 얘기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리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은 다 이사를 나가게 되고, 이사를 나가게 될 때 이주비 60% 더하기 알파를 가지고 이사를 나가죠. 그런데 이 이사비를 가지고서 그냥 이사를 나가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지는 않더군요. 비슷한 집을 하나 더 사요.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조합에서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집이 두 채죠. 근데 사실 준공이 되기 전까지 내 집은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준공되기 전 어떻게 처분할지, 그냥 두 채를 보유할지 아니면 한 채를 먼저 처분을 할지 이때 결정하시더라는 거죠. 바꾸고 얘기하면 이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는 내 재산, 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할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적어도 정확하게 분담금이 얼마이고 이득금이 얼마인지 내가 동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먼저 여러분 집에 대한 평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묵구식으로 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동네에서 집을 짓는데 공사비 등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추정분담금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서 얼마에 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득금은 얼마이고 분담금은 얼마인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는 중 여러분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함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이고요.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지금 전체 직원 규모는 450명, 매출 규모는 750억,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감정평가 업계에서 실적 점유율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이 감정평가 법인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실적을 지금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기 작은 것이지만 서울에서 둔촌 주공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 하여튼 여러 가지,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아파트인데요. 여기 9,500세대, 이런 세대들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었고요. 대전에서는 유성구에 있는 장대 B구역 2,700세대입니다. 그리고 태평동 5구역, 그리고 저기는 숭어리샘인데 잘 안 보이네요. 여튼 여러 가지 그 대전에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정평가를 지금 시작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요. 저는 주로 대전 지역에서 그 업무를 주로 보아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또 감정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가단체에서도 역할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총해서 선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제가 대전에서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 중에서는
많은 부분, 커다란 사업체는 대부분을 제가 업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 엑스포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사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재건축 분담금이란 무엇이고,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언제 산정되는가, 그리고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로 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두 개에 대해서는 앞에 유영학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미 알고 계시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게 될 때 조합원들이 받으시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재건축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조합원 분담금인데요. 여기서 비례율이 중요하죠. 이 비례율은 사업의 이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빼서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거는 확정되는 시기가 초기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확정되었을 때 가능하겠죠. 그때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데, 분담금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결정을 해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 전에 있는 여러 번의 추정이 있는데, 이 추정들은 이걸 추정 분담이라고 하죠. 이 추정들은 왜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가 1차 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초기에 분담금을 추정하는 이유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차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고, 조합 설립 동의를 할 때 한 번 더 추정을 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되고 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해드리는 이유는 경기 동향이나 사업 여건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되었을 때의 분담금들을 다시 한번 예측하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분담금을 산정하려면 감정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사와 협의한 공사비, 사업비가 결정돼야 합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보시는 모습처럼 진행을 합니다. 종후자산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자료집에 Q&A 부분에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정평가가 진행된 후에 분담금이 확정되었을 때의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모두가 추정입니다. 모든 사항들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분담금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한 금액에서 권리가액을 추정한 금액을 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가액 추정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저 비례율은 결국은 사업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비례율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포함한 분양가 그리고 사업비, 종전자산 가액이 이것들의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추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 추정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추정할 때는 우선 중요한 거는 우리 엑스포 아파트 단지 주변의 시세에 대한 분석입니다. 옆에 있는 효성 해링턴은 2,020만 원 평당 이 정도 있고요. 도룡 SK뷰 평당 3,100만 원, 도룡폴의 미소지움 평당 2,760만 원, 스마트시티 평당 3,540만 원, 34평 규모 12억 원 내외. 이게 지금 현재 엑스포 아파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유성구 관내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것들이 일반 분양가 추정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아까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저 멀리에 회덕 IC 지금 그려져 있고요. 이 앞에 연구단지하고 연축지구를 연결하는 신문교입니다. 이게 곧 향후 2, 3년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죠. 여기는 아시는 하수종말 처리장인데 그 금고동으로 이전하고 난 자리에 첨단 바이오메디칼 혁신지구 들어와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향후 2, 3년 내에 아까 교통 인프라가 바뀌고 확충되고 주거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저도 설계 해안에서 보여주신 그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아파트만의 특별한 장점이죠. 대전 가장 큰 하천 갑천을 내려다보는 멋진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세대 규모의 대전에 이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대규모로 조성이 되는, 그리고 특급 호텔, 부럽지 않은 특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게 되는 명품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죠. 일단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대전의 가장 경쟁력 있는 아파트, 가장 멋지게 꾸며지는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 가격으로 추정을 한 금액이 평당 3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대전 최고의 아파트로서 엑스포 단지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할 것은 일반 분양가 추정인데요. 일반 분양가는 이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결정한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식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물론 평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분양가의 65% 수준 1,950만 원 평당 가격입니다. 수준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34평 기준으로 6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효성 해링턴 아파트보다 살짝 낮은 가격 수준이고요. 34평 일반 분양가에 비하면 3억 6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 금액과 조합원 분양 금액을 합쳐봤을 때 분양 수입은 4조 6,50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업비를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설 공사비,
건설사의 공사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건설사의 공사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들에서의 공사비 수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규모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도 여러 단계에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지들에 대한 평균 가격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59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720만 원인데요. 이 최고가인 아파트는 유성에 있는 장대 모 구역이고요. 하이엔드 브랜드로 건축이 되고 최고층 54층 그리고 2,700세대 규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표의 맨 하단에 있는 태평동 사례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620만 원을 제시를 했지만은 협상이 결렬되어서 된 지역입니다. 이 사업비에 있어서는 대전에 있어서의 그 다른 지역의 아파트의 공사비 수준 요걸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요. 이게 거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요. 네. 예, 지금 하나 잠깐만요. 제가 볼 게 있었는데 공사비에서 하나 빠진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애석하게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 공사비 650만 원을 추정을 하면서 향후 공사비 추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향후 공사비 추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공사비 지수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동안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오르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모두 합쳐서 30%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자재 비용, 인건비 다 오르면서 공사비가 올라서 그게 정비 사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근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추세를 살펴보니까 공사비 상승이 1%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폭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제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엑스포 아파트는 대단위 사업장입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장에서는 자재비나 인건비나 그리고 우정비 같은 비용에 있어서 절감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요. 결국은 이 대단지 공사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군요. 최종 공사비는 650만 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15만 원으로 봤고요. 이 경우에 총 사업비는 2조 6,430억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추정은 종전자산 금액입니다. 종전자산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그리고 KB에서 조사 발표하는 아파트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32평, 43평, 49, 57평 별로 종전자산 수준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러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추정한 내용이고요. 호가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총 추정액은 1조 8,8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 총 분양 수입 추정액 4조 6천억, 총 사업비 추정액 2조 6천억, 그리고 종자자산은 1조 8천억, 이 추정액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이는 조 수식이 비례율을 추정하는 수식입니다. 간단하죠?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정되는 비례율이 106.4%입니다. 그러면 이 비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 300%일 때 지금 표를 보시면 맨 윗줄은 종전자산을 평형별로 추정했던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정 비례율인데요.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 권리가액은 가운데 넓은 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 세로로 있는 줄은 종후자산 가격을 추정한 내용입니다. 종후자산은 아까 평당 1,950만 원으로 추정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추정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 32평 거주자께서 34평을 분양을 받았다고 하실 때는 2억 7,800만 원이 분담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존 49평 거주하시는 분이 47평을 받게 되시면 3억 1,400만 원 분담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당 700 내지 800만 원 투자를 하셔가지고 유사평형의 신축 세대에 거주가 가능하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것은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조합원 분양가에서의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반 분양가와의 차이, 그리고 일반 분양 이후에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형성되게 되는 시세,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의 이득금, 요건 빠진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아파트의 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투자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현재의 제도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9월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가 됐고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간단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법안에 지시된 내용은 용적률을 기본 10% 상향 조정해 주겠다입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용적률이 330%가 된다고 했을 때의 분담금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32평 거주하시는 분이 34평을 받으시거나 49평 거주하시는 분이 47평을 받으실 때 약 2억 정도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분담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분담금은 사업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본 대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분담금이 줄 수도 있고, 우수한 브랜드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분양 경쟁력을 높이면 또 줄일 수 있고, 또 공사비, 기타 사업비를 열심히 절감하면 이걸로 또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일심으로 단결하고 합심해서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추진준비위원회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었습니다. 정말 감탄했었는데요.
정기수 위원장님과 추진 준비위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인 PM 업체이죠. 이 머핀의 추진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우리 엑스포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엑스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